자, 이제 실제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처리가 어렵네요, 이게. 자, 적용학습인데 4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인문예술 특성과 출제 경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좀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본 사람은 지금 같이 보면 되니까.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 시간에 인문예술 분야의 글의 특징들이 있다 그랬어요. 특징들이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데 특히 3번 보세요. 인문예술 분야의 출제 경향. 첫 번째, 중간에 있죠? 존재 또는 인식에 대한 물음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요거 중요하다. 철학가들의 사상을 묻거나, 철학가, 사람 등장하죠? 그럴 때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논리학 관련 지문. 저 뒤에 있죠? 세 번째는 지문에 제시된 학자, 사상가들의 견해 주장. 요거 중요하다. 표시해놔야 돼요. 견해 주장이 나왔을 때 그것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 다시 얘기합니다. 네 번째, 견해 주장이나 개념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로 밑에 줄 보세요. 체크, 공통점, 차이점. 요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융합지문인데 이거는 뭐 최근 트렌드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른쪽에 예술 분야의 글인데 인문과 예술은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색다른 거 한 가지, 미학이 포함된다는 것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출제 경향 거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둘째 줄인데 구체적 작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작품을 통해서 특히 그 과학과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체크했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0페이지서부터 53페이지까지 지문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하던 대로 합시다. 잠깐 이거 끄고 여러분들이 세 문제니까 5분이면 될 거예요. 그지? 지금부터 5분 시작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 스톱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5분입니다. 시작.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똑같아. 선생님이랑 하는 수업은 지문 보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문제 보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세요. 1번에 내용 일치하는 문제 나와 있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빠르게 한번 파악해봐야 돼. 내용 일치 문제는 보통 그냥 사실 확인하는 문제인데 1번에 16세기, 2번에 유형원, 3번에 공고제, 유형원. 이 지문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죠. 유형원이라는 사람이랑 공거제라는 제도, 그 다음에 세기가 나왔다라는 건 시대별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니까 그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2번 볼게요. A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A 파트 봤더니 A가 세 번째 단락이죠? 3분단인데 바로 유형원 나오네. 이 사람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그죠? 자, 다음 3번 공거제와 낭천제를 비교하라. 비교 체크. 자, 공거제가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 지금 방금 문제 파악하는 데서 확인을 했죠. 보기에 나와 있는 낭천제랑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말로 길게 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10초 안에 빠르게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지문에 뭐가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고 지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고제 내용 파악한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단락별로 좀 1, 2, 3, 4, 5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단락 얘기, 문단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는 관악과 과거제를 인재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하였다. 첫째 단락은 보통 화제를 제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이제 관악과 과거제 얘기가 나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선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성균관, 지방에서는 향교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조선왕조에서는 관악과 과거제를 인재양성과 관료수급의 근간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눠놓고 있지? 자, 뒤에 보면 서울에서는 성균관, 지방에서는 향교. 다시 구분이 돼 있는데, 자, 그 뒤에 볼게요. 셋째 줄, 그러나.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같은 거 나오면 잘 보라 그랬어.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이거 어디서 기억나는데 문제에서 나왔었죠. 16세기.
자,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져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하였으며 향교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일종의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뒤에 보겠습니다. 게다가 관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져 지방에서는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학이 융성하기 시작하였다. 뭐가 등장하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사학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 지식이 이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 작년에 서원 했었죠? 서원의 구조, 특징, 그죠?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도산서원 영상도 보여줬었고 거제향교, 그 다음에 반곡서원 이런 것들 자료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데 연계교재 수업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디테일한 것들도 한번 챙겨서 보기 바랍니다. 자, 반곡서원 떠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자, 관악이 침체되어 감에 따라 관악으로부터 인재 영입이 어려워진 조정은 사학에서 육성한 인재를 관료로 발탁하고 이는 사학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악을 더욱 쇠퇴하게 하였다. 선생님이 첫째 단락 마지막 문장 중요하다 그랬지. 자, 여기서 핵심이 뭐야? 사학이 활성화되고 관악이 쇠퇴했대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사학과 관악 이들의 어떤 관계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점이 마지막에 나왔잖아. 그러면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둘째 단락 들어갈게요. 자, 이 문단인데 과거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답습된 것으로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시험 단반으로 지원자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에서 지금 관악에 대한 비판을 했었죠. 이것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널어놔요. 널어놓은 것들 특징 중요하다 그랬지. 첫 번째,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방식의 과거제는 국가의 관료 선발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하고 있죠. 선비들이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다 체크, 뭐뭐하기보다 무엇에만 몰두한다? 합격에만 골몰한다. 자, 이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자, 뒤에 실제로 추가되어 있죠. 자, 누대에 걸쳐 축적된 과거시험 모범 답안집이 유행하기도 하였으며 경서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한 글자씩 뽑아 외우는 수험 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부분 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학 선발 방식이 학생들의 어떤 그 인성적 측면을 바르게 평가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뒤에 보겠습니다. 또 체크. 자, 이어지고 있죠. 그럼 둘째 단락은 과거제의 어떤 비판점들을 1, 2, 3 널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특징들 잘 파악하라 그랬어. 자, 과거 시험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 체크해보세요. 야, 이 과거 시험 문제점 많네, 그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나머지 역시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에 편중되었다. 이는 교육 자원과 최신 학문의 지역 격차가 심화. 요거 체크해 보세요. 이번의 내용은 이겁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어떤 격차가 심화돼서 뒤에 체크해 보자. 교육의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단락은 과거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거고. 자, 이제 A 파트인데 A 파트 문제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 봤었죠? 자, 이 부분 볼 때는 잘 봐야 됩니다.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어요. 반개 유형어는 자, 사람 등장에 이 사람의 어떤 핵심 주장들, 특징들 문제로 나온다 그랬죠? 몇 번째 문단입니까? 세 번째 문단. 당연히 중요한 파트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관악의 침체와 과거제의 폐단으로 교육과 관료 수급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 그럼 지금까지 앞에 문제점들 나왔잖아, 그죠? 이 사람이 뭘 제시한 거야? 대안. 그래서 문제로도 출제된 거네, 뒤에, 그죠? 학제 개편을 통한 공거제. 자, 여기 기억이라고 줄 쳐져 있는데 줄 안 쳐져 있어도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제시한 대안이잖아. 그는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나 문자적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합니다.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 사회, 국가의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에 관철되도록 하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선생님 말이 빠를 때는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뒤에 보자. 그가 제안한 공거제는 자, 구체적이죠.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